오늘은 수학 상이죠. 수학 상 그리고 공부 과정에서는 수학 원 1학기 부분에서 그 뺀 뒷부분 평면좌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 과정이 요번이 마지막이지만 기하 벡터랑 연결이 돼서 여기에 있는 공식들을 한번 증명을 쭉 해보려고 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나중에 해볼 거고요. 일단은 점과 점 사이 거리랑 오늘은 내분점, 외분점 요거 두 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점과 점 사이 거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직선에서 먼저 보시면 x2와 x1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x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x2가 이쪽 왼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네 길이를 구하여라 하면은 둘을 빼면 돼요. 근데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랑 요랑 어차피 같은 거죠. 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얘가 평면좌표에 왔습니다. 평면좌표. 평면좌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니까 그냥 편하게 일사오면에 두고 풀겠습니다. x1, y1이 어떤 여기 한 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x2, y2가 다른 한 점에 있습니다. 여기가 점 A고요. 여기 점 B고. 그럼 지금 A, B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으면 이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3 때 배웠던 거를 생각해 봅니다. 아, 이제 중2 때 배우는 걸로 내려가긴 하죠. 지금 올라온 고등학생들은 다 중3 때 배웠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면 얘가 직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해당하는 길이는 절대값 x2 빼기 x1의 길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y2에서 y1을 뺀 절대값 둘의 차이. 절대값은 길이 이런 거 다룰 때 많이 쓰이죠. 절대값이랑 친숙해두면 어려운 문제들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봅시다. 그냥 배운 거 그대로 x1 밑변 x2부터 썼네요. 요거의 제곱. 그러면 절대값이 사라집니다. 제곱하면은 어차피 양수니까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y2 높이 제곱 y2 빼기 y1 제곱. 그 다음에 길이 AB 이거의 제곱 빗변의 제곱을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완성되죠. 그래서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 씌우고요.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그 다음에 얘 루트 씌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b가 되겠지만 길이기 때문에 양수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ab의 길이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점에서 a까지의 길이 그러면 0,0과 x1, y1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1의 제곱, y1의 제곱 각각의 제곱의 합을 구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뭐 대칭에서 최소값 구하는 문제들이 요새 이제 특례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특례 시험에서도 가끔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례 문제를 제가 지금 요새 이화여대 거를 좀 풀고 있는데 그것도 추후에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x 하나만 보이고 y를 똑같이 보이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보입시다 한번. 이렇게 x, y. 그러면 얘도 x1, y1. 그 다음에 좀 넉넉하게 x2, y2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먼저 구해볼게요. m을 그냥 짧게 제 맘대로, 이거 상관없어요. n 이렇게 뒀습니다. m 대 n. 그러면 얘도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보면 직각이죠. 이게 닮은 꼴 삼각형입니다. A 뭐 A도 되겠고요. 뭐 닮음이에요. 아무튼 AA 닮음.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도 그러면 m 대 n으로 닮음이 됩니다. 그럼 x좌표를 먼저 구해볼게요. x좌표. 그럼 여기를 구하려는 값을 x로 두겠습니다. x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x1. 이건 그냥 절대값 안 쓰고 제가 그냥 크기가 이 순서대로라고 생각을 하고 풀겠습니다. x2 빼기 x. 그럼 이게 m 대 n이 됩니다. 그럼 이제 x는을 구해야 돼요. 그럼 식을 정리해 보면 mx2 빼기 mx, 그다음에 nx 빼기 nx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m을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m 플러스 n이 얘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mx2 플러스 nx1. 네, 그래서 내분점의 식이 딱 나오게 되겠죠. m 플러스 n분의 m의 x2 플러스 nx1. 이렇게 하면 x 그 내분점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y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보면 얘는 m 대 n이 되고 여기를 이제 y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저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 치면 y 빼기 y1은 대 y2 빼기 y는 m 대 n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x만 나타내고 똑같이 하면 된다는 말이었어요. ny 빼기 ny1. 그럼 얘 똑같이 my2 더하기 ny1. 그 다음에 m 플러스 ny. 이거 왜 n으로 썼대? m인데. 그래서 y는 m 플러스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해서 y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이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nx1, 그 다음에 y좌표에다 m 더하기 n 분의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m 대 n으로 내분 외분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공식을 외울 때는 곱하는 거는 b랑 곱하시면 되고요. n이랑 a랑 n이랑 곱한다고 써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뭐 그냥 간단히 식을 써보면 m 더하기 n 쓰고 mb 더하기 na 쓰고 x좌표 넣어서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y좌표 넣어서 콤마 쓰고 y좌표 써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m은 y2랑 x2랑 곱하고 n은 y1이랑 x1이랑 곱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식 외울 때 외분점도 가운데 빼기만 붙이면 되겠구나 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네, 외우는 거는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고, 이제 외분점 중에서 두 개 중에 하나만 보이겠습니다. 외분점은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일단 좌표를 안 써보고 볼게요. 이거 너무 길면 안 좋은데 이 정도로 하고, 이거 x1, x2, y1, y2. 자, 그런데 얘는 지금 m이 만약에 더 길 때, 그러면 m 대 여기에 y좌표가 생기는 거예요. q좌표가 생기는 거예요. m 대 n으로 비율 외분점이 생길 때, 이 경우에 외분점은 m이 비례식 중에 m 대 n 중에 m이 더 클 때는 이런 식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공식만 외우면 이제 이거 오른쪽에 생기나 왼쪽에 생기나 한쪽에 정해져 있나 막 이런 거 헷갈릴 텐데, 그거를 비례식의 b를 보고 푸시면 돼요. 각각의 b가 전항이 큰지 후항이 큰지 그거를 봐주시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x1, x2가 있는데 이번엔 n이 더 클 때는 이 원에 해당하는 좌표의 왼쪽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m 대 n으로 생기게 돼요. 이렇게 m 대 n의 외분점이 이 부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m이 더 클 때는 x2, y2의 오른쪽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m이 더 작을 때는 x1, y1의 왼쪽에 생기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똑같아요. 두식 다 요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그럼 한번 간단하게, 이게 좀 그림을 더 잘 그린 것 같죠? 요걸로 한번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x 두고요. 외분점 q를 x, y로 두고 얘도 한번 이런 것처럼 비례식을 세워서 풀어볼게요. x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x2 대 x 빼기 x1, 반대로 쓰긴 했지만 어차피 m 대 n을 쓰기 위해서 반대로 씁시다. 1 쓰고 요거 2 쓸게요. 1, 2, m 대 n 쓰려고 그래요. m 대 n 요거 쓰려고. 긴 길이가 m이었고요. 짧은 게 n이었죠. m 대 n. 비례는 같으니까 닮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nx 빼기 nx2는 m이죠. 둘이 곱한 거 nx 빼기 nx1. 자, 그래서 얘도 x 한쪽으로 묶으면 m 빼기 n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요거 넘기니까 얘도 mx2 빼기 nx1. 그래서 x는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x 좌표의 외분점식이고요. y 좌표까지도 한번 그냥 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도 m 긴 거 먼저 y 빼기 y1인데 y 빼기 y2는 m 대 n 똑같죠? 그러면 ym mi 빼기 mi2는 ny 빼기 ny1 이렇게 돼서 한쪽으로 넘기게 되면 m 빼기 n의 y가 되고요. mi2 빼기 ny1. 그래서 y는 m 빼기 n분의 mi2 빼기 ny1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외분점이 나오게 되겠죠. 옆에 것도 혹시 궁금하시면 이것도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서 비례식으로 한번 써보시면 지금 외분점과 똑같이 나오는구나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이 이런 비례식을 이용해서 공식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항상 이걸 쓸 수 없으니까 네, 외분점, 내분점 요거는 공식을 웬만하면 외우시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구나, 얘도 곱하고 둘이 빼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진짜 정 모르면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 과정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도 배운 내용으로 계속 써먹으니까 어느 순간 계속 쓰다 보면 또 공식이 외워지고,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공식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공부하시면 네, 공식 외우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그 중점은 어차피 1대1 내분이나 마찬가지니까 내분 공식인 n 플러스 n에 둘 다 1을 넣으면 돼서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됩니다.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두 점의 평균. 무게중심도 마찬가지로 평균이에요. 대신에 세 점의 평균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엔 아마도 점과 직선 사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요거 좀 정리 먼저 개념 설명하고 나중에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얘가 요새 지금 여기에는 지금 특례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3년 특례죠. 요 학생들은 이제 6월에 원서를 쓰러 한국에 갑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데 한국에 가서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 그냥 원서 접수만 해도 되는 학교가 있고요. 근데 좀 좋은 학교,
그래도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뭐 이런 대학들은 지금 다 시험을 보니까 성균관대는 없어졌고요. 3년 특례 시험이 연대도 없고요. 그렇게 없는데 아무튼 6개를 쓸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좋은 학교를 쓰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대 거랑 한양대 거랑 고대는 서류가 처음에 너무 빡세서 많이 안 쓰던가 떨어지더라고요. 시험 볼 기회조차 없어서 그거를 나중에 또 특례 설명하면서 문제들이 어차피 수능 문제랑 비슷하니까 그런 문제들로 설명하면서 또 지금 이 부분의 개념 설명들을 좀 더 하겠습니다. 문제를 지금은 안 풀고요. 나중에 또 풀면 같이 올릴게요.